여러분 안녕하세요. 병맛 수학 특강의 이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연수의 성질 단원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 일치하는 수 찾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급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간단하게만 하고 그 후 문제를 난이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학교 수업이나 EBS 등을 통해 기초를 먼저 배우고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먼저 최소 공배수가 문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이것을 저희가 평소에 풀듯이 풀어보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2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저는 4일에 한번 놀이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4일째, 8일째, 12일째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제 첫사랑은 6일에 한번 놀이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6일째, 12일째, 18일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제 첫사랑은 과연 며칠째 놀이터에서 만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4일째 놀이터에 나갔는데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첫사랑은 6일째에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8일째 다시 놀이터에 나갔지만 첫사랑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만나느냐? 바로 12일째에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일째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4와 6의 최소 공배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잘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저와 제 첫사랑이 12일째에 만났는데 만나기 전까지 놀이터를 몇 번 나갔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저는 3번 나갔고 첫사랑은 2번 나갔죠. 이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 횟수는 표에서 이렇게 엇갈려서 나타납니다. 이 방법은 3개 이상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만 신기하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 1단계의 문제입니다. 나와 담임쌤이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8분에 한 번 매점을 오고 담임쌤은 6분에 한 번 매점을 온다. 2시 정각에 동시에 매점을 출발했을 때 내가 매점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들키는 시각을 구하여라. 여러분, 8분에 한 번 매점 오는 거 실화입니까? 그런데 담임쌤은 한술 더 떠서 6분에 한 번씩 와요. 일단 1단계니까 쉬운 문제를 가져와 봤고요. 동영상을 잠시 정지한 후 풀어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조금 뒤에 나오는 힌트를 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담임쌤과 내가 동시에 매점에 간 시각은 바로 6과 8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6과 8의 최소 공배수인 24분 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로부터 24분 후인가요? 2시 정각으로부터죠. 그때부터 담임쌤과 내가 동시에 매점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시 24분이 되고 이때 제가 담임쌤한테 걸리게 되는 거죠. 다음은 난이도 2단계 문제입니다. 서로 맞물려 도는 톱니바퀴 A, B가 있다. A는 톱니의 수가 72개, B는 96개일 때 두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같은 톱니와 맞물리는 것은 A, B가 각각 몇 바퀴씩 회전한 후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이것도 영상을 잠시 정지하신 후 풀어보시고 못 풀겠는 경우 조금 뒤에 나오는 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다가 A는 72의 배수마다 같은 톱니로 되돌아오고 B는 96의 배수마다 같은 톱니로 되돌아오죠. 그러다가 72와 96의 최소 공배수에서 두 개가 동시에 같은 톱니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72와 9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니 이렇게 나오고 24 곱하기 3 곱하기 4는 288이 되죠. 다시 말해서 288번째 톱니에서 둘 다 같은 톱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88번째라는 말은 톱니바퀴 전체가 288바퀴 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작은 톱니 하나하나가 288개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였나요? 톱니바퀴 두 개가 각각 몇 바퀴씩 회전했는지 물어보네요. 톱니바퀴 A는 톱니가 72번 돌아야 한 바퀴를 도는 거죠. 72 곱하기 4를 해야 288이 되기 때문에 톱니바퀴 A는 4바퀴 돌았다는 말이 됩니다. 톱니바퀴 B는 톱니가 96번 돌아야 한 바퀴를 도는 거죠. 96 곱하기 3을 해야 288이 되기 때문에 톱니바퀴 B는 3바퀴를 돌았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 4바퀴, B는 3바퀴가 됩니다. 다음은 난이도 3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9m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치킨, 피자, 햄버거가 각각 몇 초 12m, 9m, 6m로 점 A를 출발하여 ABCDA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점 A에 앉아있을 때 세 음식이 출발하여 처음으로 동시에 내 앞으로 오는 시각은 몇 초 후인지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요. 영상을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잠시 후에 힌트가 나갑니다.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는 함정이 있지요. 12, 9,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36이 나오는데 이 36m에 도달해도 치킨, 피자, 햄버거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들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고 애초에 12, 9, 6은 속력을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치킨이 속도가 빠르니까 맨 먼저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온다고 해도 피자, 햄버거는 느려서 아직 안 들어왔을 거예요. 피자가 36m를 돌아서 들어왔을 때 치킨은 더 앞서 나가 있고 햄버거는 뒤에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럼 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푼다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몇 초 후인지 물어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거리를 시간으로 고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나요? 치킨은 12분의 36을 해서 3초 만에 A로 돌아오고 피자는 9분의 36을 해서 4초 만에 A로 돌아오고 햄버거는 6분의 36을 해서 6초 만에 A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2m, 9m, 6m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3초, 4초, 6초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2초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도 문제에 도전하고 싶습니까? 이제 4단계까지 왔습니다. 나와 아이돌 땡땡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오늘부터 8일을 공부하고 2일 쉬어요. 아이돌 땡땡 오늘부터 2일을 쉬고 하루 콘서트를 합니다. 오늘부터 90일간 위와 같은 일정이 반복되고 내가 쉬는 날에만 콘서트를 갈 수 있다고 하면 90일 동안 나는 콘서트를 몇 번 갈 수 있는지 구하여라. 와, 이거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아이돌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만 공부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콘서트도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푸셨나요? 아니, 이 문제 다른 건 다 넘어가겠는데 2를 쉬는 거 이거 대체 뭔가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문제를 틀려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문제는 말이죠, 사실 노동하는 문제예요. 제가 8일을 공부하고 2일을 쉰다는 건 말이죠, 10일 중에 9번째 날과 10번째 날에 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9, 10일, 19, 20일, 29, 30일, 39, 40일에 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돌은 2일 쉬고 하루 콘서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3일에 한 번 콘서트를 한다는 뜻이죠. 3의 배수인 날에 콘서트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3, 6, 9, 12, 15, 18, 22, 24, 30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겹치는 날은 9일과 30일이네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90일까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구해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나의 일정은 10일마다 반복되니까 10일째, 20일째, 30일째 일정이 끝날 것입니다. 아이돌의 일정은 3일마다 반복되니까 3일째, 6일째, 9일째 일정이 끝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10과 3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날에 나와 아이돌의 일정이 동시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10과 3의 최소 공배수인 30일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봤을 때 이 큰 덩어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30일 동안에 겹치는 날이 이틀이었네요. 그러면 그 다음 30일 동안에도 겹치는 날은 이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30일이 그 다음 30일에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30일이 몇 덩어리 있죠? 30일이 3덩어리에서 90일이죠. 그래서 겹치는 이틀 곱하기 3덩어리 해서 6일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줬습니다. 그럼 대망의 5번째 문제를 공개합니다. 나와 엄마는 같은 방에서 자고 있다. 나는 3초 동안 자는 척하다가 3초 동안 몰폰을 하고, 엄마는 2초 동안 자는 척하다가 2초 동안 나를 바라본다. 엄마와 내가 동시에 자는 척을 시작한 후 1분 동안 몰폰을 들키는 시간은 총 몇 초인지 구하여라. 저는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최소 공배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힌트가 없습니다. 4단계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노동하는 문제라고 했죠. 나는 3초 동안 자다가 3초 동안 몰폰을 하니까 6초를 주기로 행동하고 있고, 엄마는 2초 동안 자다가 2초 동안 바라보니까 4초를 주기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초를 하나의 커다란 주기로 보면 편할 것입니다. 제가 몰폰하는 시간은 4, 5, 6, 10, 11, 12초이고요. 엄마가 바라보는 시간은 3, 4, 7, 8, 11, 12초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겹치는 시간은 4, 11, 12초입니다. 그래서 12초 동안에 몰폰하는 걸 3초나 들켰는데, 이것은 그 다음 12초에도 반복되고 그 다음 12초에도 계속 반복되겠죠. 12초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덩어리가 몇 개다? 60초 나누기 12는 5개다. 그래서 3초 들키는 일이 5번 반복되고 답은 3 곱하기 5는 15초. 1분 동안 15초 들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이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틀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문제 중에 매견이니 몰폰이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문제는 문제일 뿐 따라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